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1월에 그냥 로봇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모아도 되는 로봇 대장주 아마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 그냥 로봇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최대 로봇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정이냐라고 한다면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일정 중에 하나가 지능형 로봇 법안이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법안입니다. 실외 이동 로봇 시대 옵니다. 공공시설 자율주행 가능이고요. 공원, 그다음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 횡단보도에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끔 바뀌는 법안이죠.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간단하게 지능형 로봇 법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11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은 16가지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운행 시에는 보험 공제를 가입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 보도 블럭, 그리고 횡단보도, 공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외 이동 로봇을 최대 질량 500kg 이하, 속도를 15km 이하로 규정했으며 바퀴형과 보행형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퀴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굴러가는 거죠. 보행형은 뭐예요? 걸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바퀴형이든 보행형이든 이 기준대로만 가야 돼.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안전해야 된다. 로봇과 적재물을 합한 무게가 230kg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속도는 5km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법안이 11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냐? 아, 이제 법안이 진행이 되고 이제 진짜 돌아다닐 거니까 이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법이나 또는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보험도 이제는 진짜 모두 단체로 가입이 가능하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거죠. 실외 이동 로봇 단체 보험 상품 나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과 함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보험 상품이고요. 서비스 로봇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향후에도 업무 제휴 보험사와 협력해서 각종 로봇 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는 이 지능형 로봇 법안이 진행이 되면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방안들을 있었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해결할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래? 그게 보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개개인이 보험을 들라다 보니까 실외 이동 로봇 손해배상은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안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당연히 없겠죠. 11월 17일부터 처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체로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는 보험료도 좀 싸고 그다음에 이 공제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도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 법안이 이 보험에 영향을 끼칠 만큼이나 이슈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반기에 대형 이슈 또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10월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 첫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요. 3분기 매출 56% 증가했습니다. 물론 매출이 증가한 거랑 흑자난 거랑 다른 얘기죠. 두산 로보틱스는 3분기 매출액 125억 원, 영업 손실 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흑자 전환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상장 이후 첫 번째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라인업 확대, 북미 및 서유럽 지역의 공격적인 채널 확대 및 미진출 지역,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진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자 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13개의 협동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는 등 협동 로봇 라인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용접 특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용접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약간 위험한 업에 들어가는 용접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의 순기능이죠. 사람이 하기 위험한 걸 로봇이 대신 해주는 로봇이고요. 가반 하중 30kg의 협동 로봇 등 4개의 라인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도 계속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초대형 로봇 이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고, 첫 번째가 지능형 로봇 법안, 두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로봇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뭐냐? 연말에 로봇 이슈가 전체적으로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11월 17일이 지나면 지능형 로봇 법안 이슈도 소멸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상장했다 보니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로봇이 이제 갈 게 없냐? 그렇지 않죠.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이슈죠? 바로 마지막 로봇 대형 이슈입니다. 그게 뭘까? 마지막 이슈가 뭐지? 바로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이어온 이슈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발표한다, 언제 공개한다,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 올해 중순, 올해 말까지 넘어오다가 이제 거의 확정이 났다라는 거죠.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끝났다라는 거죠. 개발은 완료됐고요. 이제 언제 출시할까를 준비하고 있는 게 보핏입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 진짜로 확정적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 그러니까 입는 로봇입니다. 걷는 거, 보행 보조를 하고요. 아니면 플러스로 헬스케어, 운동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시 시기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뭐 내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년 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임원들에게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희망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제품 개발은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로봇이 지금 테스트 단계인데 돈 받고 팔진 않겠죠. 이미 완성은 됐고 출시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시를 할까라는 부분인 거지 제품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제품이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언제 어디서 공개할까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박람회인 CES 2024에서 일반에 공개한 뒤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CES 2023이 언제입니까? 내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 거죠. 12월이 아니라 1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원래 연말로 예정돼 있던 로봇이 연초, 그것도 1월에 발표될 전망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봇 개정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 마지막 초대형 로봇 일정이 바로 삼성 로봇 일정이다. 앞으로 더 나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더 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앞에 있는 가장 확정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삼성 로봇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삼성이 단순히 그냥 이 웨어러블 로봇만을 위해서 달리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삼성전자는 보다 더 완벽한 로봇 또는 보다 더 성장성 있는 로봇을 위해서 기술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언제가? 지금이. 지금의 로봇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성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로봇 사업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네이버 클라우드와 삼성전자는 네이버 클라우드 오피스에서 미래형 인텔리전스 오피스 빌딩 사업 선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로봇 친화형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안에서 로봇이 배달하고 로봇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로봇이 뭐 음식 배달해주고 프린트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 대신에 아주 명확하게 배달 같은 경우에도 뭐 센치 단위로 오차 없이 배달해주고 하는 로봇 친화형 빌딩을 삼성과 네이버가 같이 하는 거죠. 사옥 있죠, 네이버 1784. 이걸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있고요. 로봇 수십 개, 수백 개를 한 방에 관리하고요. 그게 바로 로봇 친화형 빌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AI, 디지털 트윈, 로봇 등 1784에 적용된 기술과 솔루션의 대외 세일즈를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뭘 확인하고 뭘 사업하고 뭘 테스트하냐? 오피스 빌딩 내 모든 디바이스와 내외부 솔루션 및 서비스를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동 안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또는 모든 로봇, 엘리베이터 할 거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걸 삼성전자가 싹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도시를 연동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에서만큼은 로봇이 오차 없이 또는 엘리베이터와 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닫히면 안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하고 서로 간에 연동이 가능하게끔 삼성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건물 안에서는 통제가 가능하다. 그것도 정밀하게.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서비스 통합 오퍼링을 스마트한 캄테크를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캄테크가 뭐예요? 조용하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내가 정말 거창하게 로봇을 부르고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앉아 있으면은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알아서 뭐 해주고 조용하게 로봇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네이버를 통해서 보다 로봇을 모두 연결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또는 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네이버랑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만들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봇에 들어갈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AI 가우스입니다. 로봇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적용한 대로 움직이는 걸 로봇이라 하지 않죠. 이제는 뭐다? AI 로봇, 바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중요하다. 오류가 있으면은 알아서 수정할 줄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무엇보다 더 나은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로봇이 AI 로봇이겠죠.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AI 로봇이.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3 바로 SDC 2023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삼성 가우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체적으로 만든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싱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전제품까지 또는 컴퓨터까지 싹 다 연결할 수 있는 AI고요.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와 삼성 기기 간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비전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뭐 냉장고 또는 TV 또는 세탁기, 컴퓨터,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할 거 없이 AI로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다. 내년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도 삼성 가우스 AI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술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얘기했었죠. 내가 한국말로 외국인이랑 통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 미국인이다. 그럼 내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갤럭시 S24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가 헬로우로 번역이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를 했지만 받는 사람은 헬로우로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헬로우를 하면은 나는 안녕하세요로 들리는 거죠. AI가 알아서 이 실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인식을 하고 그 언어를 알아서 우리나라 말로 바꿔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우스 AI의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따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젠 AI로 서로 간의 언어가 해석이 되는 또는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덕분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AI 덕분에.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화한 언어 모델 선택이 가능하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보다 로봇에 적용이 가능한 AI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AI까지 개발하고 있네요. 그럼 AI 말고 또 개발하는 게 있나요? AI를 보다 더 나은 AI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반도체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전역에 걸친 기술력을 싹 다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더라. 삼성전자는 2분기 ASM의 지분을 줄여 3조 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고요. 3분기에도 ASM의 지분을 줄여 약 1조 3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4조 가량의 돈을 확보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주요 공급망인 ASML의 지분까지 매각하며 투자 재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뭐다? 반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어떤 반도체에 투자할 건데 적극적인 투자로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가하는 뭐 AI향 반도체입니다. AI가 증가하니까 그 반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4조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AI는 뭐다? 결국엔 삼성 미래 로봇에 들어가는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조로 수요에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연간 시설 투자는 약 53조 7천억 수준이고요. 반도체에만 47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무슨 반도체? 그냥 반도체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고요. 그 AI 반도체는 로봇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지막 남은 대형 이슈는 삼성전자 로봇인데 삼성전자는 그 로봇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무슨 기반? 로봇 AI, 관리, 반도체에 이르는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력 또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는 AI 인공지능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확보를 하고 있더라.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 연초에 공개되는 삼성 로봇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좀 가지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렌시스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웨어러블 로봇 직접적인 관련된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이렌시스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는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의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삼성 SDS, SK매직,
등등등등 유진 로봇까지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이렌시스와 SBB 테크를 통해 공급되는데 이렌시스가 메인이더라.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 로봇 이슈로 주가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21선을 못 깨다가 최근에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참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한 4,000원 밑에까지도 깨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이렌시스 실적도 흑자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공급하고요. 삼성 로봇 이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렌시스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 로봇 이슈가 아직 남아 있구나. 삼성 로봇 마지막 로봇 이슈 관심을 가져보고요. 이렌시스 감속기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거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필요 없다 말씀드리죠.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 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8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전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네,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면 도움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6일, 15일, 14일, 13일, 10일, 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추천주도 확인해 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장 시작 전 이슈 이것만 보셔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어요 라고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모든 자료 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